안녕하세요 여러분. 장마가 미친듯이 비가 정말 미친듯이 오다가 날씨가 조금 개인 주말을 맞이했네요. 다음 주에 또 비가 온다고 하니까 중부지방 계신 분들은 다들 몸 조심, 차 조심, 길 조심, 집안 대비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사랑하는 감정처럼 아주 강렬한 감정을 느꼈던 사람과 헤어져야 되는 일이 생기잖아요. 원치 않지만 언제나 우리가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이런 해피엔딩을 바라는 마음이 크지만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그런 사람과도 헤어져야 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더군다나 결핍이 있는 사람들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를 끝맺는 일에 더 많은 어려움을 느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헤어져야 할 때가 있고 그 관계를 끝맺어야 할 때가 있고 그 관계를 끝맺음에 있어서 잘 헤어지는 방법을 생각보다 잘 모르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관계를 시작하는 건 어떤 규칙이나 어떤 노력이 없어도 가능하지만 관계를 끝내고 매듭 짓는 것은 어떤 규칙이나 노력이 필요하기도 한 것 같습니다. 우선은 우리가 어떨 때 헤어져야 될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누군가와 헤어진다는 건 굉장히 두렵죠. 나를 사랑해주고 내가 의지하고 언제나 내 곁에 있어줄 것 같았던 사람과 그 마음을 나누었던 사람과 헤어지는 일은 정말 두려운 일이에요. 우리가 헤어짐을 망설일 때는 혼자 되는 게 두렵고 또는 상대가 다칠까봐 헤어지는 것을 마지막까지 미루고 회피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이별하지 않게 된다면 아주 최악의 경우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는 사실 어떤 누구와도 어떤 이유로든 헤어질 수 있고 헤어져도 됩니다. 사실 헤어지기 위한 특별한 이유는 필요하지 않고 헤어지는 것에 정당화도 필요 없고 누구를 설득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와 우리 인생 그리고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헤어지는 것에는 죄책감을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떨 때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할까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이 관계에서 행복하지 않거나 고통스러운데 이 감정이 현재 내가 지금 사랑하고 있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왔다라고 한다면 생각해 봐야 할 것이고요. 사랑하는 과정 중에 있으면서도 슬프거나 절망스러운 감정들이 계속 올라온다면 우리는 그 감정이 왜 올라오는지에 대해서 주목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사실 연애라는 게 어느 정도는 롤러코스터 같은 과정이 있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사랑하는 이 관계에서 끊임없이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는 것 같은 안정감을 주지 못한다면 충분히 더 생각해 봐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관계에서 좋은 점보다 나쁜 점이 더 많다면 분명히 관계에 대해서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상대와의 관계에서 좋았던 기억을 끌고 와서 현재 최악의 상황인 것을 덮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게 우리가 가스라이팅 당할 때도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그 아주 잠깐 좋았던 기억이나 관계로 인해서 현재의 고통스러운 관계를 상쇄하려고 나 자신을 그걸로 속이려고 하는 때가 있는데 정확하게 아니죠. 그럴 때 그런 관계는 절대로 유지될 수 없는 관계라는 걸 기억해 주셔야 돼요. 좋은 관계라면 단점이 보여지는 경우가 좀 적어야 하고요. 그 단점은 오로지 아주 평범한 단점이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 사이에서 수용 가능하고 이해 가능한 그런 정도의 단점이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관계에서의 신뢰를 잃었다면 더 이상 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울 거예요. 신뢰라는 것은 깨진 유리잔 같아서 다시 아무리 노력한다 그래도 붙일 수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돼서 신뢰가 회복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진다면 점점 두 사람 사이에는 의심이나 서로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들이 많아지겠죠. 마찬가지로 상대가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한 번씩 충족시켜준다고 해서 그걸로 인해서 망가진 관계를 회복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짧은 좋았던 기억들을 나빴던 대부분의 기억들로 덮으려고 하지 않고 제대로 그 상황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감정적인 면에서 사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믿는 것은 정말 중요한 사실입니다. 상대를 믿을 수 없다면 상대가 항상 내 곁에 있어주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든다면
한다면 우리는 이 관계를, 이 신뢰를 회복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두 사람 사이에 미래를 상상하기 힘들다면 이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알고 지내는 다른 사람들과의 미래를 그려보는 것과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과의 미래를 그려보는 것은 참 다른 일이거든요. 디즈니 공주 만화에 나오는 내용처럼 영원히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라고 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원하는 안정적인 삶을 함께하는 그 과정을 함께 할 수 있을 거라는 상상을 할 수 없다면 두 사람 사이에는 언젠가는 끝이 난다는 암묵적인 동의가 있는 것이겠죠. 그런데 그게 한 사람에게는 굉장히 큰 고통으로 다가오고 있다면 두 사람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생각해 볼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미래를 상상해 볼 때 두 사람이 함께 나이 드는 모습, 두 사람이 서로에게 헌신하는 모습을 분명하게 그릴 수 없다면 이 관계는 문제가 있는 거라는 거죠. 지금까지의 두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어려움이 많았다면 미래도 그렇게 선명하고 화창할 수는 없다는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보다 더 나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사랑했던 사람과의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서는 좋은 이별을 하기 위한 말과 행동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더 이상 상대한테 휘말리지 않고 다시 또 관계가 도돌이표처럼 헤어지고 만나고를 반복하지 않고 명확하고 단호하게 헤어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랑 헤어지기에 완벽한 때는 절대 없어요. 그런데 더 원활하게 헤어질 만한 특정 상황은 존재합니다. 우리는 이걸 기억해야 하고요. 되도록이면 이 상황일 때에 우리가 좋은 이별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나 자신에게도 더 이상 고통스럽지 않고 그 상대가 내가 마무리하고자 하는 것을 되돌리려고 하는 것에 말려들지 않을 수 있어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그냥 말싸움이나 둘 사이의 감정 싸움이 있을 때 싸우는 도중에는 헤어지지 않는 거예요. 약간 흥분된 상태가 아니라 어느 정도 차분하고 마음의 정리가 됐을 때, 그럴 때 이별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하고요. 공공장소 같은 곳에서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내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곳에서 헤어지는 것은, 그런 장소에서 헤어지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문자나 이메일, 전화로 헤어지는 것보다는 얼굴을 보고 대면하고 얘기를 하면서 헤어지겠다는 의사를 정확히 전달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제 물론 예외는 있어요. 상대하고의 거리가 너무 멀거나 요즘에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 안전 이별이 어려울 경우에는 분명히 이런 경우도 해당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얼굴을 보고 단호하게 얘기하는 것이 가장 좋고요. 생각지도 못한 상황일 때는 이별하려고 시도하지 않는 게 좋아요. 그렇게 감정적으로 격양돼 있을 때 이별을 시도하면 다시 상대가 또 이 과정을 돌리려고 할 때 나도 모르게 내가 잘못 생각했던 건 아닐까, 내가 너무 흥분했던 건 아닐까, 이렇게 나를 의심하게 되는 상황이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생각지도 못한 상황일 때보다는 조금 더 시간과 생각의 정리를 좀 한 이후에 안정적인 상태에서 우리가 이별을 얘기할 필요가 있고요. 헤어질 때는 상대를 비판하거나 탓하지 않는 게 좋아요. 분명히 상대의 어떤 행동이나 상대의 어떤 태도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이 있었고 고통을 받았고 그것 때문에 헤어진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비난하면서 이별을 고하게 되면 상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내 잘못이 아니라고 그걸 반박하기 위해서 관계에 굉장히 고통스럽게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 어떻게 하는 게 좋냐면 솔직하되 가혹하게 말하지 않는 게 좋고요. 상반된 이해관계나 주제가 있지 않는 이상 일반적인 이야기만 하는 편이 좋습니다. 특히 그 이별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상대가 나를 더 이상 사랑해주지 않거나 내가 의지할 수 없거나 항상 안정적인 관계에서 어려움을 느끼거나 그런 부분 때문이라면 아주 정말 일반적인 얘기들로 대화를 마무리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유메시지보다는 아이메시지를 사용하시는 게 좋고요. 헤어지는 이유를 내가 무엇 하기 때문에 헤어지고 싶어, 내가 무엇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만 만나는 게 좋을 것 같아 라고 얘기하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나는 우리에게 미래가 있는지 확신이 없어. 나는 나와 생각이 비슷한 사람을 만나고 싶어.
나는 우리가 서로 받아들이며 안정적인 관계로 지낼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서 너무 힘이 들어. 나는 당신이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집중해주고 온전한 사랑을 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너무 힘들어.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상대방에게 네가 어떻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해볼게 라는 선택의 여지는 주실 필요가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평온하고 안정적인 상황에서 단호하게 담담하게 얘기를 전달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우리가 이별을 하는 이유에서 상대가 어떨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상대를 걱정하고 상대의 입장을 생각하느라고 정작 중요한 내 감정, 내 상황, 내 미래를 못 보고 나 자신을 너무 아프게 하는 거는 옳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의 이별 통보 때문에 상대가 혹시 힘들까봐 미안해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 또한 상대에게 빌미를 주는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너무 미안해할 필요도 없고요. 그냥 상대가 막 강하게 이별할 수 없다, 너랑 헤어질 수 없다, 내가 어떻게 하겠다, 다시는 노력을 하겠다, 내가 바뀌겠다 이렇게 한다고 한들 그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는 걸 우리가 모두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럴 때는 그냥 그 자리를 즉시 벗어난다거나 전화를 끊거나 차단하거나 대화를 중단하고 그 사람과의 관계를 완전히 끝맺는 것으로 정리를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대는 계속해서 내가 헤어지자고 했지만 나를 조종하려고 들고 이 관계를 다시 되돌리려고 계속 조종하려는 태도를 보일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마음의 약점을 너무 잘 알고 감정적으로 어떤 거에서 흔들린지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부분을 자극하고 또 우리가 그 사람을 정말 뭐 미워하고 이래서 관계를 정리하는 게 아닌 이상 남아있는 사랑하는 마음을 이용하려는 태도를 많이 보일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럴 때 분명하게 단호하고 확신에 찬 언어로서 상대를 대하고 차분하게 얘기해야 합니다. 절대 미안해하지 않아야 하고요. 상대가 어떤 얘기를 하고 싶어 할지라도 이미 우리의 관계는 끝났어. 선을 긋고 한 발짝 뒤로 물러나 있는 태도를 보이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때 나는 그 사람에게 너무 미안할 수 있는데 그 미안한 마음을 절대 드러내지 않으시는 게 좋아요. 세상에 참 쉬운 이별은 없습니다. 쉽게 헤어질 방법도 사실 없죠. 헤어지지 않는 것과 헤어지는 것 사이에 다른 방법이 있어서 그 관계가 더 좋아질 수 있고 두 사람의 사랑이 아주 좋은 모습으로 유지될 수 있다면 좋겠지만 참 슬프게도 처음부터 어렵게 만들어진 관계에서 그 관계가 개선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이별이라는 게 참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익숙해져 있던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뛰어나와서 완전히 새로운 미지의 세계로 발을 들이는 일인 것처럼 두려운 일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가 우물쭈물하면서 이 사람은 날 사랑할 거야, 이 사람과 관계는 좋아질 수 있을 거야, 그러면서 나를 계속 괴롭히고 나를 희생하고 그 사람에게 맞추면서 어쩔 줄 모르고 시간을 보내는 동안에 내 스스로 나를 더 사랑할 수 있고 내가 더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그 관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시간을 더 지연시키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별에 있어서 엄청난 감정 처리가 필요하고 헤어진 이후에 친구로 지내자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할 수 있는데 그런 관계들을 요구할 수 있는데 뭐 그런 경우가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이별 후에 내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과정에서는 이 사람이 친구로 내 근거리에 있다는 건 정말 너무너무 방해가 되는 요소입니다. 되도록이면 그 상대와는 연락이 닿지 않고 완전히 단절될 수 있도록 하셔야만 이별 과정과 상처가 치유되는 과정이 잘 받아들여질 거예요. 만약에 이별을 통보했는데 상대가 갑자기 막 엄청 변해가지고 세상에 그렇게 자기가 노력하고 있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다른 모습을 갑자기 보여주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우리 너무 잘 알죠.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 상태를 유지하지 않는다는 걸 너무 잘 알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요구하는 그 안정적인 관계에 있어서 그 안정적인 관계로 들어서기 이전에 또 다시 자기의 본성을 본 모습을 드러낼 겁니다. 아시겠지만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고 골라 쓰는 거라는 말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상대방과의 이별에 있어서 죄책감을 느낄 수도 있죠. 죄책감을 느끼지 말라고까지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 상대가 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행동들까지 내가 죄책감을 느끼는 것 이상으로 상대가 그럴 수밖에 없게끔 내가 고통을 주었어 라고 그의 행동을 내가
받아들여주는 그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그 사랑하는 상대와 헤어지게 되기까지 그 과정 속에서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지를 기억해야 되고, 그 사람과의 좋았던 잠깐의 시간들이 대부분의 시간이 아니고 아주 짧은 시간이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별 이후에 혼자 있는 시간이 굉장히 고통스러울 거예요. 그냥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기 때문에 고통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많은 시간들을 함께 보내고 마음을 나누고 아주 사소한 일들까지 서로 얘기를 나누던 사람과 헤어지게 됐을 때 마음속에 얼마나 큰 구멍이 생기게 될 줄 저도 너무 잘 압니다. 그럴 때는 우리는 주변에 믿을 만한, 나를 지지해 줄 수 있는 사람들과 시간을 좀 보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주변 사람들에게 너무 많은 얘기들을 쏟아내고 너무 내 얘기만 들어달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혼자서만 지내려고 하시는 것도 문제를 더 크게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혼자 자기 속으로 가라앉는 것만큼 문제를 더 어렵게 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되도록이면 이별을 받아들이고 그 이별에 대한 감정들을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들에게 조금씩 얘기를 하고 시간을 보내면서 그들이 나에게 주는 지지를 받고 도움을 받고, 그리고 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일에 대해서 부끄럽다거나 폐를 끼친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내 주변 사람들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도 그런 도움을 주고자 노력할 거니까요. 그래서 내가 지금 현재 어떤 상태이고 어떤 마음이고, 그래서 내가 지금 이런 기분이 든다라는 감정들을 좀 나누고, 그 상대가 내 마음을 위로해주고 지지해줄 수 있게 좀 도움을 요청하시고, 만약에 주변 사람 중에 도움을 요청할 만한 사람이 없으시면 제대로 상담을 좀 받아보시는 것도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이별한 이후에 바로 또 새로운 누군가를 만나서 다시 연애를 너무 빠르게 시작하는 것도 사실 좋지는 않아요. 그런 경우에 우리는 그 관계 중독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서 너무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사랑하는 관계나 연애하는 관계에는 다시 발을 들이지 않겠다라는 생각으로 혼자 너무 오랜 시간을 보내는 것도 그렇게 좋은 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물론 이거는 개개인이 선택할 문제고 개개인의 생각에 따라 달라지는 문제이긴 하지만, 그렇게 너무 오랫동안 혼자 있으면 내가 누군가와의 관계, 누군가의 사랑하는 관계를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으로 여겨질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나랑 헤어진 저 사람과 같은 사람을 또 만나지 못할 것 같은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과거의 것들은 굉장히 많이 미화되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혼자 지내려고 하시기보다는 적당한 시간에 적당한 때가 오면 또 다른 사람도 만나볼 수 있다고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혼자 있는 시간은 어느 정도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내 자신을 조금 다지고, 내가 부족한 면이 어떤 면이고 내가 약한 부분이 이 부분이었다는 걸 알아야 또 다시 우리가 같은 패턴에 나를 사랑하지 않고 나를 아프게 하고 관계가 개선될 수 없는 그런 아픈 사랑에 더 이상 우리가 중독되지 않을 수 있고, 그 관계를 시작하지 않을 수 있는 단단한 마음 바탕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같은 패턴의 사랑에 빠지기보다 무엇보다도 현명하게 선택하는 방법을 배워야 해요. 혼자 있는 시간 동안 우리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더 생각해 봐야 하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안정과 사랑, 믿음이 있는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모두 그렇게 안정적이고 믿음이 있는 그런 온전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사랑을 할 수 있는 관계를 마땅히 누려야 하고, 우리는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별을 해야 할까 말까, 어떻게 해야 할까, 혼자 남는 게 너무 두려워서 고통 중에 있으시다면 과감하게 관계에 대해서 정리를 하시고, 그리고 스스로의 마음을 스스로가 잘 다독여 주시고 단단하게 만들 수 있는 시간을 꼭 가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